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툭하면 지각하는 성인 ADHD 2탄입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은 성인 ADHD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치료로 수배되신 정신과 전문의. 또 수배됐어요. 또 수배. 네. 수배 좀 힘드네요.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과연 이제 낫게 해줘야지. 낫게 해줘야죠. 그러면 일단 어떤 상태에서는 치료를 시작합니까? 1번은 제일 흔한 거는 자기가 절박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괴롭구나. 정말 집중이 안 돼. 미치겠어. 걔네들도 괴로워. 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요즘에 스카 있잖아요. 스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모르시죠? 네. 스카 모르면은 아니 뭐야? 어디 편의점에 있는 거야? 스카가 스터디 카페예요. 아, 스터디 카페. 저희 몰랐잖아요. 들어봤어. 스카에 갔는데 자기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죠. 가만히 못 앉아 있는데 너무 자기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진짜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와서 절실한 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병원까지 온 것만 해도 기특하다. 기특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나마 치료에 효과도 있고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ADHD라고 알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 ADD, ADHD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병이 충동성이기 때문에 온갖 공존 질환, 불안증,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뭐 약물 중독 뭐 다 있어서 요새는 그거를 이제 짝짝짝짝 해보니까 충동 조절의 문제였구나. 야, 그걸 모르고 계속 고생하는 사람도 있겠네. 이게 그래서 모 어떤 기업의 이제 변호사신데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먹으니까 집중 너무 잘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이거 다 먹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거 손해 봤던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실제로 손해 볼 수도 있죠. 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치료는 정말로 좀 제일 쉬운 거는 그리고 우리가 권고하는 거는 무조건 약을 먹어라. 자기가 증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왔을 경우에 치료에 동기가 있으면 무조건 약을 먹으면 약 먹는 거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냐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니까요. 오, 진짜? 드라마 좋아지니까요. 와, 그 약은 뭐예요? 그 약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이라고 하는 도파민 보충제 같은 거예요. 도파민을 좀 올려주는 거죠. 그거를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야죠. 그 왜 소아에서 쓰는 그 약하고 다른 거예요? 뭐 콘서타인가? 콘서타.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콘서타. 근데 그 콘서타를 쓰는 성인도 있고 콘서타랑 똑같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있지만 조금 변형된 약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랑 기전이 조금 다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아토모섹틴이라고 하는 그 약간 노르에피네프린을 같이 건드리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쓰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그 약을 매일 먹이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결핍해서 까먹으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아요. 그거 봐. 많다니까. 그러니까 약을 무조건 약을 제대로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겠네. 어? 그래서 약을 아침에 먹고 효과가 밤까지 안 가니까 점심에 한 번 더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환자가 오면 선생님 저 점심권 자꾸 까먹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용량 올려야지 그러면. 용량 올리고 싶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용량 올리면 부작용이 또 많아요. 그래요? 네, 부작용이 많아요. 이 약이. 일단 네.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와요? 충동성이 떨어져, 확실히. 그쵸, 떨어지죠. 그냥 인터넷을 팍 지르는 것도. 그런 거 떨어지고 차분해진다고 해요. calm down. 본인이 느껴? 네, 본인이 느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게 딱 먹잖아요, 약을. 그럼 한 30분 지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팍 맑아지는 느낌이 와요. 진짜? 와요. 그 괜찮아요? 그 맑아지는 느낌이 오니까 진료 열심히 할 수도 있죠. 우리 나 원장도 좀 먹었다 오지 않았어요? 저도 먹고 있죠. 먹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언제 먹어? 아침에 먹죠. 아침에? 까먹으니까. 이야.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냐 그래. 고민일 거잖아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럼 아니 40살 넘으면 적응한다며. 저는 적응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조금 먹고 있어요. 조금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사실 먹는 건데 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게 뇌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 기제들 우리가 사회적인 적응 기제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주 심할 때 한 1년, 2년 정도만 먹고 자기 습관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고 인지하면
약을 사실 나중에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게 금단 증상 없어요? 이렇게 끊었을 때 뭐 다시 발을 떨다든지. 있죠, 당연히. 이건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체질이나 기질 같은 거니까 약을 먹어서 좋아질 수 있지만 뇌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다만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 터진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구나를 깨닫는 순간 잘 유지를 하면 사람이 쟤 되게 바뀌었네. 애가 되게 차분해졌네. 와. 얘 요즘에 학교에 꾸준히 오네. 요렇게 된다니까요. 와.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 지금 여러 명이 떠올라. 여러 번 떠오르죠. 많아요. 네. 아까 말한 부작용은 뭐예요, 그러면? 부작용은 노르에피네프린이랑 도파민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이 크게 이게 결핍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과잉 도파민. 내가 이제 흥분되는 거죠. 흥분되는 증상. 가슴 두근두근, 혈압 오르고, 식은땀 나고, 막 손 떨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작용이 아니라 원래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될 환자가 먹은 거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 다른 약을 바꾸거나 다른 걸 바꿔야 돼요. 약을 줄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예. 집중력 올리는 약만 먹으면 마치 자기 아이가 천재가 될 거라고. 이게 오히려 정말 문제가 있는 애들은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없는 애들이 안 먹어도 먹으면 될 애들이 그냥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 오히려 애가 막 부산하고 산만하고 붕 뜨고 막 엄마 나 불안해 막 이렇게. 약 복용이 진단이네. 진단적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거네. 네, 의미가 있죠. 예. 그거를 보통 몇 개월 보면 알아요? 뭐 한 달 정도 보면 알아요? 일주? 일주 보면? 1, 2주 안에 바로 그러면 판단. 약간 진단 목적으로도 한번 복용해 볼 필요는 있겠네. 애매한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는 그것도 의미가 있죠. 네. 근데 이 약으로 인해서 뭐 무슨 조심해야 될 건 없나? 예를 들면 뭐 음주가 하면 안 된다. 제가 먹어봤더니 별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 이상은 없고 그건 아니고 중독성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중독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약을 언제 끊을지 본인의 그 성숙도를 잘 판단해서 의사와 잘 상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랜 기간 서로 이 진단과 치료 과정을 쭉 겪은 의사가 이제 어느 정도 조언을 하면서 이제 좀 용량을 줄일 수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해야겠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ADHD라고 해서 요 약만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울증, 불안증, 약물 중독, 충동성 장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치료해줘야 돼.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누구나 콘서트만 주면은 자판기에서 콘서트 뽑아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치료가 안 돼요.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존 증상을 잘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요새 하여튼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요? 많이 와요. 오. 근데 이게 ADHD가 왜 이렇게 좀 많이 늘었냐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ADHD라는 병이 애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발견해서도 그런데 오케이.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제가 문화 인류학적으로 나 이런 얘기 좋아해. 현대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병이다. 우리 인간의 현대인의 삶 자체가. 왜냐면 이제 제가 한 20년 전을 생각해보면 패닉이 엄청 늘었거든요. 공황의 시대. 공황의 시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핸드폰 막 생기고 막 자꾸 막 이렇게 문자 메시지 오고 막 일과가 규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황의 시대가 왔었는데 이제는 왜 ADHD의 시대가 됐냐면 이 발달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그렇지. 애들한테 참을성을 기를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약간 ADHD 기질이 있다고 해도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상하면서 분명히 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3살만 돼도 뭐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 없어요. 그래. 이거 중요한 얘기.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들어.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 생각했다 저거. 그러니까 이게 그걸 좀 교통 정리가 되는데 전혀 교통되지가 않는. 안 되죠. 그냥 번잡한 이 세상에 나 홀로 그냥 탁 떨어져 있으니 ADHD가 안 생기겠어? 이런 것 때문에 번잡한 세상에서 패닉이 왔었는데 그런 세상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크니까 ADHD가 전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참을성이 없어서. 비만과 같은 큰 전 인류가 세계적인 만든 인류의 유행병이네. 유행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뭐 핸드폰 보여주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좀 인내심을 길러주고 인터랙션, 상호 교류하는 이제 애들끼리의 사람 간의 모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집에 혼자 있고 뭐 유치원 갔다 와서는 뭐 공부하고 이러니까
이 뇌가 발달될 가능성이 완전 제지당하는 거예요. 이뇌 기능이 발달해야 그쵸. 되는데 분절돼서 공부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 풀어넣어서 니네끼리 알아서 놀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눈치 쫙 보고 얘가 얘한테 말 잘 들어야겠다 이런 것도 보고 내 순서는 여기구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는데 늘거든요. 사회 기술이. 근데 이 사회 기술 훈련이 전혀 안 되는 환경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성인 ADHD의 치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치료의 그 강도나 기간 이런 것들은 조율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성인의 ADHD는 지금 현대의 상황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을성이 없으니까. 이제 성인 ADHD가 많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자. 인식을 하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나서자. 진단명을 바꾸긴 해야 돼요. 그러면 약간은. 네. 뭐 생각하는 진단명 있어요? 뭐 전두엽 조절 기능 장애라든지. 전두엽 조절 기능 아니면 장애. 약간 뭐 성인병? 아니 현대병? 아니 그러니까 현대 뇌질환 뭐 이런 거. 주의력 충동 장애네. 주의력 충동 장애. 근데 아무튼 이게 기능이 저하되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IQ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낙인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셔서 오케이. 새 삶을 찾으시면 좋겠다. 광명 찾자. 오케이. 성인 ADHD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